기미일주. 기미일주. 네. 천간의 기토, 그러면 외부의 정보를 받아들이는 무토와 다르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표현하고 밖으로 배출하는 기운이 기토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갑자국의 기토, 그러면 사화를 만나서 세상과 처음 만나서 옹알이하는 단계, 뭐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래서 좀 경솔하다, 또는 뭔가 어울리지 않다, 들떠 있는 것 같다, 이런 것을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갑술국의 기토, 그러면 묘목을 만나서 이제 직접 이제 기어다니면서 부딪히면서 내가 알고 싶은 것들을 표현하는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갑신국의 기토는 축토를 만나서 이제 스스로의 껍질을 깨기 위해서 나의 기운을 외부로 강력하게 발산하는 단계,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갑오국의 기토는 해수를 만나서 이제 축토라고 하는 껍질을 깨고 나와서 처음 만나게 되는 넓은 세상을 얘기를 해볼 수 있겠죠. 축토는 껍질이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으니까 그것을 벗어나서 만나는 단계에 그랬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모든 것을 다 표현하는, 그래서 이것저것 옮겨보는 그런 시기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갑진국의 기토, 그러면 유금을 만나서 완벽하게 갖춰진 시스템을 자신에게 맞춰서 개량하는 단계,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갑인국의 기토, 그러면 미토를 만나서 이제 하나의 완성된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 스스로에 대한 절제력, 전문성, 이런 것을 갖추게 되는 단계,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지지의 미토, 그러면 양의 기운을 수렴해서 음의 기운으로 이제 전환하는 단계,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맹목적으로 도전하는 양의 모습으로 표현을 했고요. 갑자국의 미토, 그러면 신금을 만나서 외부로 뻗어나가는 기운을 정리해서 내우시를 갖추게 되는 단계,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갑술국의 미토, 그러면 개수를 만나서 그동안의 경험이라든지 지혜, 이런 것들을 흡수해서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가서 좀 더 전문적인 전문성을 갖추게 되는 그런 단계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갑신국의 미토, 그러면 갑술국에서 흡수한 전문적인 지식을 숙성시키는 단계, 그래서 공막, 표현되지 않는 단계,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겠고요. 갑옥의 미토, 그러면 이제 을목을 만나서 이제 그동안 배우고 익힌 것들, 숙성했던 것들을 직접 활용해 보는 단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갑진국의 미토는 정화를 만나서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조금 더 자신 있게 자신을 일을 처리해내는 단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갑인국의 미토는 이제 기토를 만났기 때문에 스스로가 완성체가 되었기 때문에 언제나 당당하게 일하고 말하는 시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간여지동이라서 당당하다, 이것도 될 수 있지만 자신에 대해서 다 알고 있어서 스스로에 대한 관리를 잘할 수 있어서 당당한 일주, 이렇게도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표현하고 발산하는 기토, 그리고 자신의 경험을 시스템하기 위한 과도기를 경험하는 미토, 이 두 개가 만났기 때문에 스스로에 대한 반성과 절제, 반성과 절제 능력, 그리고 조금씩 발전하는,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좀 더 완성되어진다 라고 얘기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양에서 음으로 넘어가는 미토이기 때문에 현실 감각이 조금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미중의 정화가 편인이잖아요. 편인은 정신적인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갖는 것을 뜻하는 거고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것을 얘기를 하기 때문에 몸을 쓰는 것보다는 몸보다 머리 쓰는 거 좋아함,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음과 양의 중간에 있기 때문에요, 성향 자체가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지지 않는 것을 얘기를 해요. 기미하는 것 자체가 양의 권역인 임묘진 사오미를 지나서 신유술 해저축으로 넘어가기 위한 그런 단계에 살고 있는 것이 기미일주잖아요. 그래서 합리적이다, 꼼꼼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이 꼼꼼함은 이 미중의 을목, 편관으로부터 나온 것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좀 꼼꼼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의 말과 행동에 실수가 없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는 그런 것을 얘기를 하겠고요. 편관의 특성은 대체적으로 좀 강한 인내심, 그리고 자기 희생, 즉 봉사정신, 이런 걸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모범을 보이려고 하는 것이 기미일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일단은 언제나 당당하기 때문에 자기 주관이 좀 강해요. 그래서 약간 꼰대스럽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완성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행동에 대해서 간섭할 수 있는 것을 얘기를 하기도 하죠. 육친적으로는 일지의 비견을 뒀고
미중의 정화, 을목, 편인, 편관을 두었기 때문에 친구들을 많이 사귈 수 있을 것처럼 보여집니다. 근데 정화나 을목 자체가 편인, 편관으로 작용하잖아요. 이것은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사람을 만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쉽게 사람을 사귀지 않은,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간여지동 일주가 대체적으로 친구들과 좀 원만한 경우들도 많아요. 왜냐하면 주도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일주가 간여지동이기 때문에 항상 자신감이 있어서 사람들을 많이 이끌어가는 그런 성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만 이것이 편인, 편관 그랬으니 윗사람들에게는 좀 친하게 지낼 수 있는데 아랫사람한테는 좀 꼰대스럽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편인과 편관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생각해서 이것이 바른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끝까지 밀고 나가는 그런 성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랫사람들의 말을 잘 귀담아 듣지 않아요. 남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은,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너무 잘났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이겠죠. 예, 그리고 배우자 운에 있어서 비견은 친구처럼 편안한 사람을 원한다는 의미인데요. 남자는 편인과 편관을 지장간에 뒀기 때문에 대화도 좀 잘 통해야 되고 좀 서두르거나 뭐 그런 것보다는 시간을 두고 상대방을 관찰할 그럴 것들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여자를 만나는 그 범위 자체가 내가 활동하는 공간 내에서 만나게 되는 경우가 많고요.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느낌이 통하는 사람, 그리고 좀 당당하고 멋있는 사람을 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 기미 일주 자체가 간여지동이고 좀 뭐랄까요, 일간이 좀 강한 그런 기질이 있잖아요. 그래서 나보다 강하고 잘난 사람을 만나면 대립하는 성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일지에 비견을 뒀으니까 너랑 나랑 동등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남자가 동등한 입장일 때 남자가 조금 더 우월하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이게 이제 남성 우월주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것들 때문에 강한 남자를 만나면 트러블이 많이 생길 수 있어요. 나도 잘났는데 상대도 잘났다고 하니까 동등한 힘겨루기를 했을 때 남자가 조금 더 세게 나오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부부 사이가 좀 나빠질 수 있어서 가능하면 지나치게 너무 잘난 사람 만나기보다는 조금 부족한 사람 만난다거나 아니면 연하를 만나거나 나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서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이 귀엽게 느껴지는 그런 사람을 만나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기밀주는 신살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으나 미중의 간목이 고지에 해당되잖아요. 미중의 을목 자체가 간목이 고지이거든요. 관의 고지이기 때문에 결혼을 너무 빨리 하는 거 좋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특히 형충이 들어있을 때는 결혼을 좀 늦게 하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괜히 결혼 빨리 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남편이 하는 일이 잘 안 되는 걸 보게 된다거나 또는 남편의 건강상의 문제가 생긴다거나 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경우도 많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밀일주 그러면 일단은 뭐 좋은 일주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그런 일주라고 할 수가 있으니까요. 이걸로 기밀일주 마무리하고요.